대장동 사건을 테마로 삼은 정치소설 꺼져라 개츠비.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탈법적 불법적 부동산 개발을 마구잡이로 인허가하는 야합을 폭로합니다. 나태로의 정치소설 꺼져라 개츠비. 김만배, 이재명, 김건희, 한동훈의 이미지까지 등장합니다. 예스24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라타로TV는 비전적 전술을 기본서로 해서 다양한 사주 사례들을 발굴해서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2800개 이상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주문은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 교보문고에서 팔고 있습니다. 주역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이상 역술사들이 숨겨놓고 어물쩍 활용하던 것을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카드는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카드만 별도로 매입하시기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을사라는 기둥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을사라는 일주도 있고 을사라는 월주도 있고 을사라는 시주도 있습니다. 물론 연주가 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간은 을목이요 지지는 사화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 시간에는 지지인 사화의 뜻, 사의 의미, 개념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조금 배우면 십간십이지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십간십이지의 개념, 의미, 역할 같은 것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명리학적인 개념보다는 한자 사전에서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옥편에 보면 을사이 사화, 지금 오늘은 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는 여기 붙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뱀, 우리가 말하는 동물로 말하는 뱀. 그 다음에 지지의 6번째 지지입니다. 자축인묘 진사. 자축인묘 진사. 자수부터 시작해서 6번째란 것입니다. 1년의 출발을 인으로 하니까 인묘 진사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12 지지에서는 첫 번째가 자입니다. 이 자는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 자월입니다. 요 사이는 우리가 음력으로 서로 세지만 옛날에는 동지를 새해의 출발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봄이 오는 인월, 양력, 입춘 2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옵니다. 이 입춘을 새해의 출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보든 간에 여기에서의 사라는 것은 한자적인 의미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자축인묘진사 6번째 자축인묘진사 6번째 달입니다. 한자 사전에서는 3월 삼진날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월 삼진이라는 것은 음력 말합니다. 하북지방, 섬서하북지방, 정주, 황가가 흐르는 강에서의 3월 삼진날은 음력으로는 4월부터 5월 말까지가
음력의 3월 삼진날에 해당합니다. 양력 4월부터 양력 5월 사이가 삼진날에 해당한다. 사란 것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내 새끼, 내 배 안에 있는 새끼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사는 우리가 자기 하면 기를 이렇게 씁니다. 또 여기에 사자 옆에 완전히 안 붙이고 이렇게 조금 띄워 있는 건 아마 이게 이일 겁니다. 이 제가 안 봤으면 공부를 안 해서 이일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관두고 이 천간에 있는 사자는 자기라는 몸, 내 몸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적인 사전부터 보고 명리학적인 사의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의 뜻을 여러 가지로 보았습니다만은 명리학적인 개념, 우리가 절기의 개념에서 보면 양력 5월 6일부터 6월 5일경 이 사이가 4월입니다. 가장 따뜻하고 계절의 여왕의 시기입니다. 최절정의 시기입니다. 자, 자부터 시작해서 사까지를 상반기 혹은 양의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전체가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뒤에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는 음의 오행이기도 합니다. 1년을 자부터 시작해서 자축인묘 진사, 자축인묘 진사까지가 차오르는 양의 시기이지만 이 4월 이런 사 자체는 음의 오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으로도 쓰입니다. 이것을 음채양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음채양용의 깊은 뜻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음이지만 양으로 쓰이는데 자부터 4월 6개월 동안은 양의 차오르는 시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실 절정으로 더울 시기는 5월부터 미월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더위를 느끼는 시기는 미월입니다. 7월 초부터 8월 초가 미월. 그러나 계절적인 개념에서는 자부터 사까지가 양의 마지막의 달이다. 가장 더운 것이 5월 미월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미월에 가장 느끼지만 바로 이 5의 경우는 하지가 들어있고 이 5월의 중간 시기부터 내리막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북해기선까지 올라왔던 태양이 남쪽으로 내려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좀 복잡하십니까? 자, 복잡하면 그 정도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마지막 양의 시기다. 마지막 양의 시기이기 때문에 변하기가 쉽다. 4월은 5월 6일부터 5월 6일 전후부터 6월 5일 전후까지이지만 여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4월 끝부분에는 더워서 땀이 많이 나니까 우리 사람은 삐질삐질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시간을 따지면 이 사시는 서울 기준, 종로 기준으로는 9시 32분부터 11시 31분까지가 사시입니다. 전에 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에 있는 효고현 아카시 명석시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명석에서 12시일 경우는 태양이 아카시에서는 보면 태양이 가장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12시는 아직 정중앙에 태가 오지 않았습니다. 30분 더 지나야 서울 정중하게 태가 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는 뱀입니다. 동물을 그렇고 뱀은 대단히 영민하고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사는 남쪽을 의미합니다. 남쪽이기도 하고 사는 생지이기도 합니다.
인사신해의 생지입니다. 이 생지란 것을 몇 번 생지란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할 것입니다. 생지란 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 사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꽃들이 4월에는 다 만개합니다. 최절정기입니다. 바로 이 절정기에 젊음이 시작되고 일이 시작되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 자체는 사실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움직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사는 본디 음화입니다. 을사가 한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을사는 천간도 음이요 지지도 음이지만 사화는 양으로 쓰이는 음체양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에는 꽃이 핍니다. 그리고 느긋해지고 잘 돌아가니까 흐뭇해질 것입니다. 사는 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뱀처럼 독한 면도 있고 공격성도 있습니다. 사의 글자 자체가 아래쪽 오른쪽이 터져 있습니다. 이게 한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거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가 되니까. 안 그러면 다른 글자가 됩니다. 이걸 잡아 당기면 길게 늘어집니다. 바로 늘어지는 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류신이고 류신은 길게 잡아 당기면 끈이 됩니다. 길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는 한번 새기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남을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사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길게 갑니다. 을기사축이 있는 사람, 을기사축 중에서 특히 사는 을기사축의 중심에 있는 지지의 글자이고 바로 생지입니다. 생지는 보통 잊어버리기도 잘하는데 이 사는 잘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사는 진사, 양이 다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라망에 해당됩니다. 변동의 시기, 변동하려고 하니 대단히 복잡합니다. 해수를 만나면 사는 착살이 납니다. 사회충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겨울의 해수를 가장 뜨거운 사가 만나면 큰 변동이 생기고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사는 생기라서 역마가 있고 조년이 양이 있고 창업하는 기운, 불끈불끈 창업하려고 합니다. 이 사의 운이 오면 연이든 해든 사가 오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는 생기기 때문에 대단히 집념이 있고 설치려고 합니다. 4월에 내리는 소나기의 모습 같습니다. 이 4월이란 것은 양력 5월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리에서의 4월이기 때문에 4월, 5월 이렇게 내리는 소나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가 두 개 생기면 생지가 둘이 있어서 대단히 활동적이 됩니다. 그러나 둘, 셋이 생기면 대단히 급해지고 급한 문제 때문에 사건들이 생깁니다. 사사의 행운에 또 사가 오게 되면 여자분 같으면 유산 낙태하는 경우도 많고 사건, 사고로 생기기도 합니다. 사에는 변동이 있습니다. 라망입니다. 진사,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전번에도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양력 5월 중순 6월이 되면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하게 죽거나 죽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을 특정 지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명예훼손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억하셨다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의 세 번째 특징, 근본적으로 음화이지만 양의 활동을 합니다. 기적인 의미에서 태양처럼 활동합니다. 개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개성이 대단히 강한 화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 역할을 포기해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음적인 성질이 이 사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가 유를 만나면 사유축 금국의 반이 됩니다. 사유축 셋이 다 만나야 금국, 가을의 금국의 계절이 되지만 사와 유만 만나도 금국의 성향이 있습니다. 사유축이 되면 금국으로 변하려 하니 사는 언제든지 금국으로 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을사의 사라는 지장간 안에는 무경병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금입니다. 그리고 무토가 있습니다. 생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릴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무토와 경금을 생지이기 때문에 용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처봉생이라고 하긴 합니다. 하나 천간에 무나 경이 없어서 토나 금이 없어서 대단히 아쉬울 때는 이 무나 경을 쓸 수 있다. 용신으로. 힘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지에 사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일을 합니다. 예의도 바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대단히 활달합니다. 그러나 바로 사는 음체양용의 모습이기도 하고 진사의 마지막 모습, 라망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를 가진 사람과는 동업할 때는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합니다. 사는 승부욕이 대단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사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사 안에는 무경병, 무토, 경금, 병화 있는데 용신이 사주 중에 없을 때 무토와 경금은 용신으로 급한 대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4년 태생, 을사년 태생이라면 을사뿐만 아니고 기사도 있고 혹은 계사도 있습니다. 을사년 태생이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에 만약에 이 사를 방해하면 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 사를 방해한다면 그 사람과 적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는 대단히 시건방지기도 하고 돌출적이라서 무례하기도 합니다. 독선적이기도 하고 배우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표변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을사를 가진 사람이 여명이라면 이게 월주든 일주든 사가 들어있는 사람이 여명이라면 특히 일주의 지지에 사가 있다면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사, 을사 같은 사람은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남과 충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는 인신사회의 하나이고 생지의 하나이고 계절이 가장 화려한 양력 5월 북원이라서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집념이나 독선이 강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 사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정의하려고 하면 안 된다. 결정지어나 개념을 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 알아야 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더하고
공부를 쌓아서 나중에 감명 실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